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이력서를 쓰는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조건은 몇 가지 안 된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느끼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첩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첫째가 신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같이 식사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다시 끄집어서 재론하기보다도 그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든 자기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때는 바로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크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는 자녀로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집안에 있는 아내는 아내대로 문제점이 있고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남자는 남자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스로 실천해 놓을 수 있는 안마 서비스도 해주고 스킨십도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다. 우리가 세상의 천국을 바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가족의 바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늘려야 됩니다. 가정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돈이 많이 든다든가 또 돈을 번다든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통에 그러한 것을 더 중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고 또 노후생활을 즐기는 것도 모두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부모로서의 아주 따뜻한 말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배우고 또 아버지가 엄격한 태도이지만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배우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하게 되고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퇴직 후에 가장 행복한 이 가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이 사회에서는 퇴직 이후에 바로 말과 그리고 서로 대화가 끊어져서 그야말로 적막하고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끊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건 배우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도 기본이 되는 이 가정생활에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든든해야 그리고 사회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는 이미 선진국처럼 이혼율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많은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성격 사이인 차이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 이혼을 통해서 느끼는 충격을 통하게 되면 정말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느끼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해리 교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을 열려 오픈 마우스. 부부간이나 부모나 자녀간에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시절처럼 많이 할수록 행복의 수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귀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귀를 듣더라도 귀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귀를 여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제안은 함께 계획을 세워라 합니다. 우리 많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해서 성공한 다음에 자녀와 자식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미리 성공하기 전에 같은 과정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는 배려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여러 가지 이 공통점 중에서 몇 가지 세 개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는 신뢰, 그리고 공감, 소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될 때 껄껄껄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더 참을 걸,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베풀 걸, 그리고 좀 더 즐길 걸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껄껄껄 웃기 전에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를 들어주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물이 흐르듯이 물은 컵에 있으면 컵에 되고 술병에 있으면 술병이 되고 그런 바가지에 있으면 바가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우리 가정도 이런 물의 역할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 행복한 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12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신감, 건강, 가정, 가족, 사회적 관계, 경력, 재정, 학습, 여가, 환경, 봉사활동, 정신적 활동 이 12가지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춘다는 것은 패러다이스, 바로 no place,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 있더라도 한두 가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서로에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과 신뢰와 공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한 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후 생활과 우리의 행복한 생활은 재무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와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되는 커뮤니티에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에는 몇 가지 공통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입을 열라. 우리는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부간이나 그리고 부모나 자녀 간의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게 되는 결과가 되죠. 우리가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행복의 수치는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 상대방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줄 때 상대방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내가 귀를 열어서 경청을 할 때 상대방은 기쁘고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함께 웃을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되고 그런 행복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